우리가 성경과 의학이 만나는 재미있는 건강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130년 전에 기록된 오토파지 금식의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지난주에 요엘서에 기록된 영육의 디톡스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둡고 캄캄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들이 밀려오는지 살아남을 자들이 한 명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늦은 빛 성령이 임할 때에 특별한 성령의 이적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거룩한 성령을 담을 만한 영적인 육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2절에 그 영육의 그릇을 모든 독소를 다 디톡스 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육적인 금식으로 육적인 독소를 디톡스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는 금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식이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오토파지, 우리 세포마다 스스로 뭔가 염증이나 더러운 독소들을 파지, 먹어서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은 발견하게 되었고, 2016년도에는 그 모든 그 메커니즘이 유전자 차원에서까지 증명해준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63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등장하고 2016년도부터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2023년 현재 7만 8천 건 이상의 과학적인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핵심 원리는 오토파지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규명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독소를 청소하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규명한 것이 그가 공헌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리 몸속에 어떤 단백질이 훼손됐든지 또 염증이 생겼든지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청소하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금식할 때 켜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칼로리를 뭔가 평상시보다 적게 먹는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에 하루에 2000kcal 정도를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2000kcal보다도 적게 금식을 하든지 칼로리를 제한하든지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kcal만 먹고 2000kcal를 쓴다. 그러면은 1500kcal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몸에 있는 염증이나 쓰레기나 독소를 뜯어서 태우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유전자에서 오토파지 유전자가 드디어 활성화가 되면은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 쓰레기를 걸레질하는 것처럼 이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단백질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 염증, 독소, 또 여러 가지 망가진 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싹 한 자리에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다 모아지면은 완전히 포장지에다가 쓰레기를 싼 것처럼 그 주머니 속에 싸버립니다. 이것을 자가포식체, 오토파고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쓰레기 봉지 속에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이제 리소솜이 찾아와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리소솜이 그 쓰레기 봉지를 구멍을 내면서 그 속에 리소솜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둘이 하나로 일체된 모습을 오토파고즘과 리소솜이 하나가 됐다 해서 오토리소솜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토파지가 드디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리소솜이 분비한 효소로 모든 독소, 염증, 암세포, 쓰레기들이 분해가 됩니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분해된 물질들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시노리 교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금식할 때 가동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공과대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커니즘을 살펴본 의료진들이 야,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오토파지를 가동시켜서 독소를 싹 쓸어 청소해 버린다? 그러면 질병이 치료될 것 아닌가? 이것은 제3의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드디어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학을 공부한 교수님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까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벌 먹으면 오토파지가 켜지겠구나. 그래서 물만 먹으면서 오토파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일만 먹으면서, 녹즙만 먹으면서, 꿀물만 마시면서, 뭔가 칼로리만 적게 먹으면은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을 30일, 100일 이렇게 무리하게 오토파지식을 한다고 하면서 몸이 다 망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무리하지 않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육적으로 잘못 먹은 육적인 음식이 내 몸에 독소로 쌓여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릇 속에 잘못된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영적인 독소가 되어서 더 큰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다 디톡스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울며 애통할 때 그 눈물 속에는 이 카테콜라민과 같은 죄로 인해서 받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눈물의 25%는 그런 이 쓰레기 단백질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도 이 오토파지의 원리를 프로그램에서 활용해야 되겠다. 사실은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2016년도에 처음 봤지만 그 이전부터 성경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요엘서를 보면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비슷한 영적인 육적인 독소와 죄악을 버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치료된다라는 강의를 했고 또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영육의 독소를 내 몸과 마음에서 다 버릴 때에 정말 기적 차원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한 전 정도에 제가 죽산 교회에 가서 이동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봉희은 참가자가 언니 손에 끌려서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방암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갔더니 림프까지 다 번졌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하고 일단 항암 치료를 하면서 줄어들면은 그때 수술을 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다 하는 단계까지 버티다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어렸을 때 삼육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현미밥도 먹고 채소도 먹고 3개월을 요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 방법도 소용이 없고 병원의 방법도 소용이 없다. 자포자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언니가 여기 죽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자. 다 언니 해봤어. 안 돼. 그런데 억지로 손을 끌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하던 먹고 걷고 이런 프로그램에 플러스 이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영육의 디톡스를 했습니다. 짧은 한 주일을 했는데 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몇 년 동안 팔이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팔이 쑥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 오게 됐고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유방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고 지금은 저희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직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토파지를 어떻게 해야만 무리하지 않게 그저 살이 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현대의학으로도 어렵다라고 하는 질병까지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자,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절제한 식사,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유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비만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문제가 따라오는 것일까? 두 가지로 원인을 요약을 하면은 칼로리를 너무 과잉 섭취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는 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은 칼로리는 많지만 여러 영양소들이 결핍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될 텐데 하나는 칼로리를 제한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냥 안 먹으면 된다.
잘못된 오토파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파지와 함께 질병의 원인인 독소를 기름에 쩔어 붙어 있는데 이걸 녹이고 풀어서 버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현대인들은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양이 결핍돼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양소들은 더 충분히 보충해서 먹어줄 때에 이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질병이 치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파지를 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되겠는데 그 오토파지 연구는 단세포 생명체부터 이 요시누리 교수가 40년 동안 연구했고 이제 나아가서 생쥐 실험을 해가지고 발표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치료가 된다라고 해도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문제가 따라옵니다. 배가 고파서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주면서 너무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칼로리를 줄이는 그러면 것만이 아니고 그게, 부족한 영양소는 더 내가, 넣어주면서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고 영양을 충만하게 공급해주는 오토파지 금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디 롱고 박사님을 비롯해서 금식은 금식인데 뭔가를 조금은 먹으면서 그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해주는 금식을 하자. 이것을 이름을 아주 멋지게 붙였습니다. Fasting Mimicking Diet다. 금식은 아니지만 금식을 거의 흉내내는 금식에 준하는 식사를 하면은 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똑같이 켜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금식 모방식단, 단식 모방식단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16년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의학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적어도 120년 전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건강의 원리를 쓰고 있는 책에 이미 1896년도에 정확하게 금식 모방 식단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알았더니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는 건 맞다는 겁니다. 뭔가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어왔던 그 음식들이 알고 보니 이 속에서 독소를 만들어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걸 금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것을 단순하게 잘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금식 모방 식단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미 12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한 책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저는 이 오토파지 논문을 보기 전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다양한 칼로리 제한 식사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칼로리 제한식이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때로는 한 끼 내지 일주일에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만 금식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의학적으로는 저녁 한 끼만 안 먹는 간헐적 단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최근에 알게 됐고 실행하는 방법인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 예, 먹는 식사가 잘못됐을 때에 식사를 바꾸는 것은 뇌회로에서 이미 형성된 맛있는 것을 먹는 회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과일만 먹으면 밥을 먹는 회로와는 다른 뇌신경 회로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심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과일만 먹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먹던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로 범벅이 된 식사를 안 먹을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톡스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만 먹기 때문에 칼로리는 적어서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고,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회생한다. 죽을 목숨이 다시 돌아올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질병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먹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또 영양은 있는 알맞는 식사를 할 때에 죽을 목숨이 돌아올 정도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깊고 오래된 질병을 가졌을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식사하는 오토파지를 적용할 때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 끼, 하루에 한 끼를 단식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간헐적 단식은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루 세 끼 중에서 아침을 굶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는 먹는 건데 12시부터 먹고서 오후 8시까지 먹는다는 것인데, 나머지 오후 8시부터 낮 12시까지 16시간 동안 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이 쉬면서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선의 간헐적 단식이 아닙니다. 이건 차선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칼로리를 줄였을 때 틀림없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투 에덴에서는 분명히 하루에 한 끼 단식을 해도 아침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고서 1시간이면은 그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 따끈따끈한 에너지로 사람은 조사를 해보면 오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전에 그 에너지로 살아가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먹고 빨리 자기 때문에 소화가 되기 전에 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음식이 썩어서 독소가 될 수도 있고, 설령 소화 흡수가 됐다 할지라도 저녁에 밥 먹고 하는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는 그냥 지방으로 저장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한 끼를 단식할 때는 저녁을 굶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풍성하게 먹고 그 칼로리로 오전을 살아가고 점심도 잘 먹고 1시 반부터 이제 하루 종일 아침이 될 때까지 저녁을 먹지 않으면 18시간이나 속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비우는 단식의 효과도 훨씬 더 클 수 있고 저녁을 안 먹거나 적게 먹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화돼서 독소가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저녁에 그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똑같은 칼로리를 24시간 같이 섭취했다 할지라도 시간의 리듬을 이렇게 바꿀 때에 그 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성경을 바탕으로 써준 이 건강 기별의 내용을 보면은 저녁 식사를 많이 먹고 늦게 먹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하루 3번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2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가 너무 이르면 전에 먹은 식사의 소화에 장애가 되고 또 너무 늦게 먹으면 잘 때까지 소화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위는 적당한 휴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수면은 방해를 받고 두뇌와 신경은 피로하고 아침밥에 대한 식욕은 감퇴되고 전신의 원기가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그날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가 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은 저녁 식사가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되는지를 자세히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루에 2끼만 먹는 습관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함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정 아래에서 사람들은 3번째 식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에는 아주 가볍고 또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비스켓, 그리고 과실 혹은 곡류로 된 음료들은 저녁 식사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 하루에 2끼만 먹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먹었더니 좋았다. 그러니 너도 먹어라. 안 먹으면은 뭔가 자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번째 저녁 식사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지라도 아주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어떤 공유로 만든 음료나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의학에서 2019년도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영양에 대한 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논문에서도 보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언제 더 많이 먹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아침 식사 시간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비만이 될 확률이 똑같은 칼로리를 하루 동안 먹었을지라도 50%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저녁에 그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5배가 증가될 정도로 같은 양이지만 언제 한 끼를 굶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식사는 왕처럼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풍성하게 먹어야지 커피 한 잔 아니면 우유 한 잔 이렇게 먹는 것은 오전 10시에 저혈당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아침에 먹은 게 한두 시간이면 벌써 혈관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따끈따끈한 에너지로 써야지 어제 저녁에 먹어준 걸로 오늘 아침을 사용한다? 이미 그것은 독소로 변했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지방으로 합성이 돼버린 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침 열시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을 풍성하게 먹고 점심을 왕자처럼, 그거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래도 잘 먹고, 저녁은 안 먹든지, 또 먹어주려면은 간단하게 먹어주는데, 아침 점심을 채식으로 아무리 잘 먹어도 미량 영양소는 대부분 결핍되게 나온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녁 시간에만큼은 안 먹든지, 먹으려면은 이미 소화되어 있는, 그리고 또 모든 영양소는 평상시 밥을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먹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거지처럼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볼터 디 롱고 박사님이, 의학계에서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배고픈 걸 싫어해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최초로 2016년도에 16년도에 개발을 해서 학계에 발표를 했고, 이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여러 영양소를 이식물, 저식물에서 뽑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밖에서 소화를 시키고, 칼로리는 분명히 500kcal 정도 적게 먹는데 또 영양소는 충분하게 먹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의 한 학파가 의학계에서는 형성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백투 에덴에서는 그와 똑같은 음식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를 활용을 합니다. 에, 제 가장 대학교 때 친한 친구 김병욱 교수가 림프암 4기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암인데도 불구하고 턱 밑에 탁구공만한 종양이 보이기도 하고 전신에다 퍼졌고 가슴 부위에서는 20개 이상의 종양이 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려운 질병이고 항암 치료를 일단 하자. 그때에 저를 찾아와서 최근의 의학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오토파지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많은 환자들에게 활용을 해보니까 놀랍게 효과가 있다. 그 부족한 칼로리를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 때에 암세포를 뜯어서 에너지로 쓴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이걸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디톡스를 하는데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소는 밥을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종류로 먹으면서 했더니 연장 77일을 이 일반 식사를 안 하고 이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전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그 담당 의사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한 그대로만 계속 하세요 하고 이 아주 서로 같이 기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 칼로리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만큼 도움을 받는데, 여기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그 칼로리 절제를 하게 될 때에 그 효과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유전자 차원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과학적인 논문에서 사용할 단어로는 좀 이상한데 회춘의 결과까지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라고 하는 저널 2020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그 칼로리를 좀 절제하는 오토파지 식사를 할 때에 유전자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보니까 DNA 메틸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유전자에 달라붙으면 그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진다는 것인데, 어떤 유전자에 오토파지 식사를 할 때 달라붙는지 조사를 했더니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스위치가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화가 되지 않고 늙지 않게 된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달라붙더라. 이 유전자를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돌 아세틸이 달라붙으면 말아버리는데, 이 말려있던 유전자 실이 풀어지는 것인데, 어떤 유전자 스위치에 아세틸기가 오토파지 식사를 할 때 달라붙어서 풀어지는가 하고 보니 장수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서 풀어지더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화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버리고 장수 유전자는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 논문의 제목처럼 젊어지더라. 노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정도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 자동차를 오래 쓰면은 덜커덩거리고 또 새카만 연기가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이 엔진을 열어보면은 새카맣게 끄름이 껴 있습니다. 그것을 싹 청소해서 버리고 보링을 하면 새 차처럼 굴러가는 것을 봅니다. 오토파지는 마치 우리 몸에 평생 살아가면서 쌓였었던 독소들을 청소하면서 보링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뭐 특별히 뭐 찍어서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없어요. 안 올라가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는 나이 든 사람 세포 속에 축적된 독소를 청소해 주는 것도 같이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도 배가 많이 고프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92세 된 강희채 선생님이 30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를 하고서 막 왔는데 아파서 온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온 거예요. 한 주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나중에 어딘가 아프면 백투에덴만 하면은 문제가 없겠다. 정말 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랬는데 92세가 되어서 찾아왔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무슨 원인인지 병원에 가서도 방법이 없고 걷지를 못하고 고혈압, 당뇨에 이분을 방까지 모시고 하는데 네 사람이 땜에서 갈 정도로 전혀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한 주일 오토파지 디톡스를 한 다음에 휠체어도 버리고 지팡이도 버리고 뚜벅뚜벅 앞에 걸어 나와서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이고, 내가 이렇게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방에서는 5천 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만 우리가 배우면은 뭔가 그냥 굶으면 되지 않을까? 감당도 되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학은 오토파지보다도 더 먼저 1947년도, 1932년도부터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4만 9천 편의 논문이 나오는데, 저는 오토파지보다 먼저 이 디톡스 메커니즘을 논문에서 확인을 하고 이 방법대로 독소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간에서 지용성 독소를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거쳐서 독소를 다 몸 밖으로 버려주는 메커니즘이 발표가 됐는데, 최초의 논문은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이제 하면서
학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 의학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찾고 찾고 찾아 올라가 보니 1947년도에 이미 이 독소가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히 나오고, 지금은 이것이 현재도 의학 교과서, 간호학 교과서, 약학 교과서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보면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 달라요. 특별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톡스는 비욘세가 이 그저 그 뭐 그 단풍잎에서 뽑아낸 그 시럽물 하나 아니면 레몬 주스 하나만 마시면서 디톡스 했더니 살이 빠졌습니다 하는 소리 때문에 한국의 연예인들에게 디톡스가 붐이 됐고, 그런 방법으로 살 빼는 용으로 합니다. 살은 빠질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질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RT 윌리엄스 박사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디톡스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모든 독소가 해독의 장기 간으로 들어가는데 1분에 500ml 물 4병 정도를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독소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수용성 독소, 이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땀이나 입김이나 소변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기름에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 독소가 어떤 장기에 들어가 찰떡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모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지용성 독소가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를 윌리엄스 박사가 설명을 했는데 1단계와 2단계로 해독을 한다는 겁니다. 1단계 해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에 쩔어붙어 있던 것을 기름 보따리 녹이고 풀어서 끄집어내 가지고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도와줘야 기름 보따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부시락 풀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오히려 활성산소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나오자마자 해독시켜주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공을 합니다.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 2단계 해독인데, 일단은 이 메커니즘을 보면 수용성 독소를 수갑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포승줄로 묶는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포승줄로 묶어서 혈관이나 림프관까지만 올려주면은 흘러 다니다가 소변으로 나가든 땀으로 나가든 하여튼 대변으로 나가든 독소가 배출된다. 이게 윌리엄스 박사가 기록해 놓은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저절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 수많은 B1, B2, B3 복합체가 필요하고 글루타치온, 불포화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또 아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고, 없으면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질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활성산소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디톡스 하다가 몸은 더 망가지니까 항산화제를 먹어줘야 되는데, 항산화제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설파황, 이게 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미 1947년도에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적게 먹지만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 먹어주면서 오토파지를 해야지 그냥 물만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한족 띵첸쿠이가 참석을 했는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심장의 관상동맥이 10군데 이상 거의 막힐 정도로 좁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이분은 심장 판막증까지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m도 평지를 걷지 못하고 주저앉던 이분이 산에까지 올라가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좋아졌고 일주일 배운 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실천한 다음에 체중은 15kg가 빠졌는데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던 이분이 아침마다 6km씩 마라톤을 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오토파지 하나만 배우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굶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오토파지와 디톡스학을 같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투 에덴에서는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면은 바로 먹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권유를 합니다.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힘든데 억지로 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좋아지는구나 했더니 점점점 좋아지네.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비우기도 하고 디톡스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먹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 힐링 센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쫙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일일이 한 명씩 회진을 돌면서 안색을 보고 컨디션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오늘 정도만 하고 식사를 하세요. 이것을 리듬 있게 조절을 해주면서 할 때에 우리가 독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반드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흠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분께서는 틀림없이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밝혀지기 이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는 그 원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디톡스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줌으로 강의하는 시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라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원리 정도를 이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건강에 맞는 것만큼 하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저 살 빠지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 원인인 독소를 잘 제거해 줄 때에 치료가 된다는 것을 모두 책임하고 또 체험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양 박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